59절 최대 크기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 크기 원리를 이야기에 앞서서 다음 같은 보조 정리를 먼저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최대 크기 정리를 증명할 때 이 보조 정리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입실원이 되는 어떤 근방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 Z에 대해서 FZ 값의 크기가 중심 Z0에서의 한 점에서의 함수값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 값은 언제나 FZ0 값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Z0는 고정점이고 Z는 임의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FZ0니까 결과적으로 한 고정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자연스럽게 상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이 언제나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 Z0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입실원이 되는 어떤 입실원 근방이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실원 근방 안에 있는 임의 점을 Z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원판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Z-Z0가 로가 되는, 자, 중심은 Z0이고 반지름이 로가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원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 원은 우리가 편의상 반지름이 로가 되는 원이기 때문에 C로라 표시하고요. 이 원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라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우리 교재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함수 FZ가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코시의 적분 공식으로부터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 경계상에서의 복수 함수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점에서의 함수값은 코시의 적분 공식으로부터 C로상에서 Z-Z0분의 FZ예요. 즉 경계상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란색 원둘레상에 있는 점을 Z로 놨을 때 결국은 이 임의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Z-Z0를 로 2의 i의 세타승, 다시 말해서 Z를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복수 수를 공부할 때 원판 위에 있는 원둘레상에 있는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로가 되는 원둘레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서 물론 세타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이에 대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시의 적분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2파이 i분의 1이고 인테그랄, 자, 여기 분모 Z-Z0는 로 2의 i의 세타승 그리고 f z 대신에 요걸 쓸 수 있거든요.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z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z가 이와 같이 돼 있으니까 dz를 계산할 때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고정된 상수예요. 로도 반지름이고 Z0는 중심에 좌표를 나타내니까 고정된 상수값이에요. 얘는 헛수단이고 따라서 여기서 변수는 세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dz를 계산할 때요, 다음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dz는 d세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z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 얘를 미분하니까 로 2의 i의 세타승 합성함성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i 그리고 d세타와 같이 됩니다.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 세어보면은 0부터 2파이에 대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즉 C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다 표시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서 로 2i 세타승은 서로 약분되고요. 여기 i하고 여기 i분의 1을 서로 소거돼서 2파이분의 1 인테랄 0부터 2파이까지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 d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중심에서의 함수값은 요건 다시 쓰면 z예요. 다시 말해서 이 C로 둘레상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우리가 이 정적분이 주어져 있을 때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분적분하기에서 a부터 b까지 함수 fx dx 했을 때 b-a분의 1 구간의 길이의 역수를 곱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함수 f의 평균값 해서 average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양을 잘 보면 마치 그런 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가 복수함수이긴 하지만은요, 적분 구간 0부터 2파인데 2파이 마이너스 제로가 2파이잖아요. 따라서 a부터 b까지 적분할 때 b-a분의 1을 곱한 모양이니까 이 모양 자체가 마치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발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것을 이 복수함수 이론에서 이제 이거와 같다는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서의 함수값은 경계상에서의 함수값들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크기를 각각 계산해 보면은 fz0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자, 이제 여기 절대값을 씌워야죠. 자, 두 식이 같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1 인테럴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 d 세타 이 바깥의 절대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적분값의 절대값보다는 피적분함수의 절대값의 적분값이 더 커요. 자, 그래서 부등식이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는 2파이분의 1 인테럴 0부터 2파이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 그리고 크기 그리고 d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양변에 이제 요걸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요걸 일단 일식이라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이제 요 입실험 근반에 있는 임의의 점 z에 대해서 함수 fz의 크기가 한 점 z0에서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fz 값이 곧 fz0 값과 같다. 즉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되는 값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다시피 fz0의 크기가 fz의 크기가 fz0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가정으로부터 대수관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이거이므로 자, 여기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z 대신에 z0 플러스 로 2i 세타승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래서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의 크기는 fz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두 함수 사이에 대수관계 있었잖아요. 함수의 크기 사이에 대수관계 있었으니까 그러면 적분을 해도 당연히 대수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 2의 i의 세타승의 크기 d 세타 값 그리고 인테럴 0부터 2파이까지 f z0의 크기 d 세타예요. 자, 그런데 여기 fz0는요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고정된 한 점에서 함수값이니까 상수예요. 따라서 요 크기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2파이 왜냐하면 피적분함수 1일 때 적분은 구간의 길이와 같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2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고 상수를 앞에다 쓴 것뿐이에요. 물론 얘도 상수입니다만 이제 겉보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양변을 2파이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0부터 2파이까지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승의 크기 그리고 d 세타는 양변을 2파이로 나눴으니까 여전히 이제 오른쪽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두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위에 1번식과 2번식을 잘 비교해 볼까요? 1번식은 fz0의 크기는 즉 코시의 적분공식으로부터 얻었던 이 부등식이었어요.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이 적분값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보다시피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결과로부터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그 말은 곧 f z0 값의 크기하고
이 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0부터 2파이까지 f z0 플러스 로 2의 i의 세타 승의 크기 그리고 d 세타.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부등식 이쪽으로도 되고 반대로도 됐으니까 결국은 두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2파이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2파이 fz0의 크기 이퀄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자, 이건 다시 쓴 것뿐이에요.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는 자, 앞서 여기 잘 보세요. 2파이 그리고 fz0의 크기는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적분값하고 같아요. 따라서 이 식의 좌변은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fz0의 크기를 적분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적분값하고 이 적분값이 같아요 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거의 크기 d세타가 값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을 한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얘를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인데 적분의 구간이 같으니까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피적분함수끼리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fz0의 크기 마이너스 fz0 플러스 로 2의 i 세타 승의 크기 그리고 d세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걸 우변을 좌변으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우변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의 가정에서 fz의 크기는 fz0를 넘지 못한다. fz0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양을 잘 볼까요? 얘가 fz0의 크기고요. 여기가 결국은 이제 z값이잖아요. fz0의 크기에서 fz의 크기를 뺀 것은 자, 이런 대성관계가 있었으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것은 이 피적분함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가 양수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피적분함수가 양수가 되면 이게 크기니까 다 실수값이에요. 그 피적분함수가 양수면 적분값도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적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적분한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fz0의 크기 마이너스 fz0 플러스 로 2의 i 세타 승의 크기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fz0의 크기가 넘어가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시 z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거와 같아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이 z는 보다시피 이 C로 둘레상에 있는 임의의 점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C로를 선택할 때 이 원을 잡을 때 입시는 근방 안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 거리가 로가 되도록 하는, 즉 이 노란색 원이 이 실선으로 표시했던 노란색 원이 요 입시는 근방 안에 포함되게끔 잡은 거예요. 만약에 z값이 여기 있었다면 당연히 더 작게 잡으면 되고 여기 있었으면 더 크게 잡으면 되죠. 결과적으로 이 z값은 이 입시론 근방 안에 있는 요 입시론 근방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C로상에서만 이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입시론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z-z0의 크기가 입시론보다 작은 이것은 이거인 모든 z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든 z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fz0는 상수예요. 이 한 점에서 함수값이니까요. 복수 상수일 텐데 그 크기를 구했으니까 이거 실상수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fz의 크기가 일정한 상수가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저 앞에 26절인가에 예문에 보면은 자, 이제 어떤 영역 R 안에서 주어진 함수가 그 함수의 크기가 상수 함수가 된다면은 이때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복수 함수는 바로 그 상수값하고 일치합니다는 얘기예요. 즉 앞에서 배웠던 26절에서 배웠던 성질로부터 어떤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의 크기가
연속함수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해석함수면 연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26절이 아마 연속함수의 성질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fz의 크기가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0이므로 이 말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바로 fz0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 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은 결과적으로 한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보조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보조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절의 메인 테마가 되는 최대 크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최대 크기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좀 지우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대 크기 원리를 보겠습니다. 함수 f가 주어진 영역 D에서 해석적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fz의 크기는 D에서 최대값을 취하지 않습니다는 얘기예요.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fz의 크기가 fz0의 크기를 넘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최대 크기의 원리예요. 즉 해석함수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D 안에서 최대값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D 안에서는 최대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다면 경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D 안에서예요. D 안에서 최대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보면 P면 Q이다죠. 해석함수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가 결론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fz의 크기가 D 안에서 최대값을 취한다면 하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함수이면서 여기까지 대전제 조건에 해석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상수함수가 아니면 최대값을 취하지 않는다. 이 대우 명제. 해석함수이면서 최대값을 취하게 되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보조 정리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다시피 해석함수이고 최대값을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의 최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상수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이제 대우 명제로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앞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게 영역 D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역 D 안에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영역 D 안에 이렇게 많은 점들을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Z0, Z1, Z2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의 절선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선을 연결해서 맨 오른쪽은 Zn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Zn-,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Zn-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점들의 어떤 수열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 Z는 바로 여기 보다시피 임의의 점 P예요. 자, 이 안에 영역 D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고요. Z0는 한 고정점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두 n+1개의 점열을 생각하는데요. 이때 이 점열을 만들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크기가 D를 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즉 ZI K라 쓸까요? ZK 마이너스 ZK 마이너스 1의 크기가 이 D를 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K는 1, 2, N까지입니다. 즉 K가 1이면 여기에 Z0하고 Z1 사이 거리를 나타내요.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거리, 요 거리 이런 거리들이 기껏해야 이 상수 D를 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D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n+1개의 점들 중에서 이 D의 경계까지의 최단 거리를 D라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를 D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선택할 때 일부러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촘촘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그림은 저 앞에서도 한번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앞에 10몇 절인가에서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비슷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디스크는 다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판을 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원판은 D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원판입니다. 이것을 N0를, 요 Z0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우드라는 뜻에서 N0로 표시한 거예요. 이때 이 N0를 만들 때 반드시 이 원판을 만들 때 반지름은 D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임의의 두 점이 이 원판 안에 쏙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Z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가 되는 원판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D가 되는 원판, 그것을 N1이라 쓴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N0의 중심이 Z0고 N1의 중심이 Z1이고 N2의 중심이 Z2예요. 그리고 한 원판 안에는 이렇게 최소한도 2개의 점을 가지고 있게끔, 이 원판 안에는 뭐 3개일 수도 있고 최소한도 2개는 갖고 있게끔 만들려고 한 거고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ZN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우드 이 원판을, 이 근방을 N으로 표시한다면은 얘가 중심이에요. 얘 반지름은 D예요. 그리고 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연달아 있는, 임의가 아니라 연달아 있는 두 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Z1하고 Z8 이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1, 2, 2, 3 이런 식이에요. 이웃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D 안에 놓이게끔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네이버우드 안에는 최소한도 2개의 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명제에 대우 명제를 증명하려고 한다 그랬었죠. FZ의 크기는 D 안에서 최대값을 취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FZ의 크기가 이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의 크기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D 안에 있는 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 N0도 N0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복소수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FZ는 D에서 최대값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N0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도 당연히 최대값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최대값을 여기 Z0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자,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FZ의 크기가 FZ0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 조금 전에 보조 정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 N0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증명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N0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 FZ가 결과적으로 FZ0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우드를 선택할 때 이웃하는 두 점이 항상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FZ가 FZ0와 같다면 당연히 Z1도 이 안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FZ1도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같은 논리로 그럼 이 Z1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 N1이라는 네이버우드에서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 N1 안에서도 최대값을 가져야 되죠. 그럼 앞에서 했던 원리를 똑같이 반복 적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Z1에서 함수값이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Z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N1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함수값하고 그 점하고 함수값이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함수값하고 이 한 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또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도 이게 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Z2가 이 N1 안에 있는 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점에서도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상수함수가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 이 논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FZN에서의 함수값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Z는 요 N0 안에 있는 임의의 점, 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N1 안에 있는 임의의 점, N2, N3, NN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고, 이렇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값이 다 같아 버렸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냥 실어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Z의 크기가 영역 D 안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조 정리의 결과로부터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상수함수가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증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 정리를 먼저 증명해 놨기 때문에
최대 크기의 원리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우명제를 증명한 거예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더니만 이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면 P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수함수가 아니면 최대값을 갖지 않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름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닫히고 유계인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클로스드이고 그리고 바운디드란 얘기예요. 바운디드는 이제 경계가 지어져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닫혀 있고 유계가 되는 영역 R 안에서 연속 함수이고요. 영역 R 안에서 해석적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fz의 크기의 최대값은 R의 내부가 아니라 그 경계상의 어떤 점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f가 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 R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크로스드이고 바운디드인 영역 R에서 연속함수이면 요 조건까지만 만족한다면, 그러면 f가 R에서 연속이면 그 R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z의 크기는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앞에 우리가 18절에서 연속함수에서 배웠던 성질입니다. fz의 크기가 m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거인 상수 m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크로스드이고 바운디드 영역 안에서 연속함수면 fz의 크기는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뭐예요? 우리가 미분적분에서도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하고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됩니다. 유계인 폐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면서는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미분적분학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잖아요. 복수함수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바운디드이고 크로스드가 되는 영역 안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함수값의 크기는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18절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상수함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어느 한 점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항상 작은 게 아니라 이 영역 안에 있는 최소한도 어느 점인지는 몰라도 한 점 이상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fz가 만약에 상수함수였다라 보겠습니다. fz가 상수함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fz의 크기는 바로 이 상수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 버리니까 상수 m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z는 이 R 안에 있는 모든 점이었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m과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fz가 R이라고 썼죠. R 내부 안에, R 내부예요. 경계가 아니라 내부 안에 모든 점에서 상수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최대 크기 원리로부터 자, 이제 주어진 함수는 해석함수잖아요. 그리고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z의 크기가 fz0의 크기를 넘지 못하게 되는 그런 fz0의 크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최대값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D 내부 안에서는 R 내부 안에서는 최대값을 취하지 않으니까 fz의 크기는 당연히 이 m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 분명히 fz의 크기는 m보다 작거나 같은 m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R 안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내부 안에서는 최대값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최대 크기 원리로부터요. 그러나 이미 18절에서 연속함수 갖고 있는 성질로 본다면 분명히 값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내부에는 없다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은 반드시 경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경계의 어떤 점에서 내부가 아니라 경계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성질을 잘 비교해 본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따름 정리의 결과를 다음 같은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복수함수는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함수 fz가 연속함수이고 영역 아래에서 해석함수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 fz의 크기는 바로 영역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이 모양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이라 놨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함수 gz를 exponential fz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2의 fz승이잖아요. 다시 쓰면 2의 fz가 uxy 플러스 i vxy죠. 자, 이것은 지수법칙으로부터 uxy 곱 2의 i의 vxy승이고요. 자, 우리는 이 함수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 두 함수가 같으니까 크기를 취하면 고배하는 크기는 각각의 크기가 곱과 같죠. 2의 uxy승 그리고 2의 i의 vxy승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의 i의 네모승의 크기는 항상 1이에요. 얘만 남는데요. 얘는 이거 자체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는 결코 상수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gz의 크기 값은 바로 영역 아래 경계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u의 경계상에 있습니다. 이 최대값이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여기가 2의 지수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증가하는 함수. 자, 여기서 만약에 보다시피 이제 ux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라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영역 r이었다라 볼게요. 영역 r이었다라 본다면 그림을 보세요. 이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u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바로 이렇게 아래 경계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최대값이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상수함수가 아닌 한 예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상수함수가 아니라면은 그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또는 최소는 반드시 그 경계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R은 세 꼭지점이 다음과 같은 닫혀져 있는 삼각형 영역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복사평면상에서 자, z 이퀄 0와 z 이퀄 2와 그리고 z 이퀄 i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연결하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영역을 R이라 놓은 겁니다. 이 영역을 R 이렇게 놨어요. 자, 이제 함수 fz를 z 플러스 1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R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이 함수가 이 R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다 잘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fz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경계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z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z 마이너스 1의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써볼게요. z 플러스 1의 제곱은 z 플러스 1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거든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보면 z 마이너스 1의 크기의 제곱이죠. 자, 근데 이것은 복소수 z하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 z가 마이너스 1인 것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음의 실수 축상에 있어요. 그리고 z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크기의 제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d라 쓴다면 두 복소수의 z-z0의 크기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거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fz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함수 fz는 결과적으로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림을 보세요. 이 Z는 이 경계를 포함한 R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최소가 되는 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여기네요. 즉 Z가 제로일 때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2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대가 되는 점 2하고 최소가 되는 점 0은 당연히 이 경계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상수함수가 아니었거든요. 그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었고 당연히 상수함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경계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4장 적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했었고요. 제5장 이제 급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